자, 앞에 봅시다. 포함배제 원리죠. 네. 포함배제는요, 나중에 그 확률, 뭐 경우의 수, 뭐 이런 것들 할 때 가장 기본입니다. 그래서 전체에서 뭐 제외하는 경우를 따져보시면 되는데요. 포함배제의 원리는요, 일단 집합의 개수를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A, 집합 A의 개수를 이렇게 나타내긴 하는데 이걸 여러 번 쓰는 게 귀찮잖아, 그쵸? 그래서 얘를 어떻게 나타낸다고요? 어떻게 표기한다고? 을 절대값 A로 표기한다고. 그래서 집합 A이면 A 집합의 개수는 절대값 A로 나타낸다. 네, 뭐 제가 만든 기호는 아니고요. 네, 사용하는 기호입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포함배제 원리라는 건 이런 거죠. 그 A 합집합 B의 개수를 구해봐라고 하면 우리 벤 다이어그램을 쳐다보자 봅시다. 자, 여기가 A이고 여기가 B다. 약간 목이 닮은 잠자리. 네? 네. 나이가 이렇게 생겼어. 잠자리. 아, 징그러워. 제 꽁무니가 더 길어야 돼요. 오, 괜찮다. 잘 그리시네. 제 꽁무니가 더 길어야 된다니까요. 쌤 그림 그리셨었어요. 네. 오, 니요? 뭐야? 뭐야? 그래서 못생겼다. 재밌다. 그래서 A하고 B의 개수를 구해라고 하는 건데요. 앞에 보세요. 네. 이렇게 A하고 B의 개수는요. A의 개수 빨간색. 한전이나요? 네. 당신같이. B의 개수는 파란색이라고 하죠.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네, 중간이 두 번 더해졌네요. 그쵸. 그래서 이런 걸 알 수 있어서요. 이거의 개수는요, A의 개수 더하기 B의 개수를 한번 해주면 여기가 두 번 더해지니까 한 번은 빼줘야 되더라. 이게 포함배제 원리다. 그죠? 그래서 집합의 개수를 배우시면 얘는 2개짜리인데 뭐 3개짜리니까 뭐 3개짜리까지는 우리가 한번 해볼 수 있겠다. 그죠? 그래서 네네, 배우셨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뭐 이 그림 그대로 놔두고 다른 그림을 그린다고 치면 A 합집합, B 합집합, C의 개수를 따져보면 앞에 보세요. 네, 얘를 따져보면 네, 이렇게 생겼죠. 네, 그래서 얘는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A 더하기 B. A의 개수, B의 개수, C의 개수를 더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A, B, C 개수 이렇게 하면 여기가 3번 더해지는 결과가 됩니다. 네. 그래서 A 교 B, B 교 C, 네, C 교 A 해주면 한 번, 두 번, 세 번 되니까 여기가 3번 빠져, 3번 빠져, 3번 더해주면 3번 빼지니까 B게 됩니다. 그래서 더해 A 교 B 교 C를 더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포함배제의 원리는요. 조합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빼먹지 않고 세는 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중복해서 세지 않는 게 중요하죠. 맞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하지 않아야 되니까 그거 하지 않으려면 포함배제 원리로 개수를 카운팅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그래프 중간에 보면 그 네모에 포함배제 원리에서 A1 합집합, A2 합집합, A3 합집합, AN의 합집합까지 되어 있다. 그죠? 그래서 걔를 설명드리자면 A1, A2, A3 합집합에서 A의 N의 합집합까지 간다라고 하면 얘는 각각을 다 더하면 됩니다. 각각을 다 더해요. 그래서 시그마에 I는 1부터 I는
n까지의 ai를 더해. 무슨 얘기냐면 a1, a2, a3, an까지의 개수를 다 더해. a, b, c의 개수를 각각 더해 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2개짜리는 빼겠죠. 2개짜리는 뺍니다. 그래서 빼 시그마 1부터 i의 j의 n에 ai 교집합 aj. 무슨 얘기냐면 a 교집합 b, b 교집합 c 뭐 이런 식으로 요거 2개짜리를 빼라는 이야기죠. 빼게 되면 또 3개짜리는 한 번 더해줘야 되는 결과가 되잖아요. 세 번째로 또 더해줘. 시그마 3개짜리는 더해줘. 1보다 i, j, k의 n 순서대로 ai의 교집합 aj의 교집합 ak는 더해줘.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게 풀마 이렇게 돌아갑니다. 풀마 돌아가서 맨 마지막에 보면 마이너스 1에 n-1제곱에 a1 뭐 a2 해서 끝까지 가서 얘는 한 개만 계산해주면 되니까 맨 마지막 거는 여러 개가 있지 않고요. 맨 마지막 한 개만 계산해주면 됩니다. 한 개만 계산해주면 돼요. 그래서 a의 n까지 교집합한 거를 더해주거나 빼주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주로 나오는 건 3개짜리까지만 거의 나오고요. 4개짜리 나올 수 있습니다. 약간 고난도 문제를 하면 4개짜리 할 수 있는데 4개짜리도 할 만한 게 뭐냐면 1개짜리 더해 A, B, C, D 더하고 2개짜리 빼 3개짜리 더해 맨 마지막에 4개짜리 빼네. 빼. 그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풀마만 가면 됩니다. 그래서 뭐 1개짜리, 2개짜리, 3개짜리, 4개짜리 이런 식으로 가면 되더라. 그래서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거기에 나오는 이게 있죠. 이 기호가 어떤 기호냐면 KC1 기호입니다. 조합 기호. 그죠? 얘는 어떻게 계산해요? NCR 기호는 어떻게 계산하죠? NCR. N개 중에 R개를 선택해. 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N팩을 나눠. N-R팩에 R팩으로 나눠. 그래서 얘는 예를 들자면 7C3 같은 거 7, 6, 5, 3, 2, 1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NCR은요 뭐랑 같냐면 얘는 뭐랑 같아요? 7C4와 같죠. 그래서 NCR의 값은요 NCN-R과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미 배우신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한 번씩만 카운팅이 된다라는 설명이 나옵니다. 그죠? 네. 필기하실 분들은 얼른 필기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페이지를 보시면 완전순열, 교란순열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완전순열, 교란순열. 그래서 완전순열이 이름이 굉장히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뭐 완전 붙으니까. 그죠? 뭐 완전 못생겼다 이런 거 할 때 완전 붙이잖아요. 그죠? 왜 돌아보세요. 그래서 완전수열이라는 건요 이런 거야. 저번에도 한번 설명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핸드폰을 선생님 거둘 겁니다. 걷어서 이제 나눠주겠죠. 집에 갈 때 나눠줄 때 자기 핸드폰을 가져가야죠. 무조건. 너네는 지금 그러잖아. 근데 어떤 경우가 완전순열이냐면 자기의 핸드폰을 하나도 못 받아가는 경우가 완전순열입니다.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완전순열은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점화식 관계로 설명할 수 있어서 점화식이 어떤 관계냐면 그런 거죠. 뭐 예진이랑 지윤이 핸드폰이 있어 하면 처음에 걸었다가 나눠줄 때 선생님이 지윤이 핸드폰을 예진한테 주는 거야. 그럼 예진 입장에서는 자기 핸드폰을 안 받아간 거니까 되긴 됐죠. 네, 되긴 됐는데 이제 지윤이 입장에서는요 예진 핸드폰을 받아갈 수도 있고요. 예진 핸드폰을 받아가도 자기 핸드폰 안 받아가는 거니까 괜찮은 경우잖아. 그죠? 근데 그 경우 아니라 어떤 경우도 있냐면 예진이 폰 말고 아예 다른 폰을 받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생각해보면 예진이가 지윤이 폰 가져갔을 때 지윤이가 예진이 폰을 받아가게 되면 둘이서 그냥 서로 바꾼 거죠. 그러니까 나머지 애들한테 영향을 줘, 안 줘? 안 주죠. 그러니까 둘만 빼내도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 경우는 둘만 빼내도 돼요. 근데 지윤이가 예진이 걸 안 가져가는 경우는 나머지 애들이 걸 또 받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한 경우는 뒤에 N-1꼴이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경우라서 완전순열은 주로 언제 사용된다고요?
점화식 설명할 때, 이게 점화식 꼴에서는 이해가 좀 쉽습니다. 그죠? 근데 지금은 뭘로 표현하고 있어요? 뭘로 표현하고 있어요? 식으로. 식으로 표현하는데요. 네. 순열. 네,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표현 다 하셨죠? 요거만 지울게요. 네. 완전 순열만 봅시다. 앞에 보세요. 네. 네, 앞에 보세요. 자, 완전 순열. 앞에 보세요. 네. 완전 순열을 점화식으로 접근한다고 하면 얘가 n명이면 만약에 n명이 자기 자신 걸 안 받아가고 모두 남의 거를 받아가는 경우를 dn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dn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뭐라 그랬냐면 예진이가 지은이 걸 받아가던가 아니면 뭐 아예 다른 애 걸 받아가던가 그런 거죠. 그러면 처음에 뒤에 n-1이죠. 한 개 가져가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 다음에 둘이서 가져간 거. 두 경우가 서로 다른 경우죠. 그래서 이거 두 개 더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두 개 더해주기만 하면 되는데 처음에 예진이가 지은이 걸 가져갔죠. 근데 실제로는요. 예진이가 누구 걸 가져가도 상관이 없잖아. 지은이 걸 가져가도 되고 누구 거만 아니면 돼. 자기 거만 아니면 돼. 그러니까 자기 거만 아니면 되니까 가져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실제로 몇 개였던 거예요? n-1개였던 거죠. 그래서 점화식을 따져보면 점화식 자체가 n-1개의 dn-1 플러스 dn-2 꼴입니다. 이게 점화식으로 따져보면 굉장히 쉬운 이야기죠. 나중에 보면 피보나치 수열의 점화식이랑 좀 비슷한 모양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얘를요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계산하는 방법이. 그래서 봐봐. G8에 얘를 어떻게 나타내는 거냐면 이렇게 나타내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순열을 대응 표기법으로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n 팩토리얼의 순열 중에 하나인 2, 5, 1 뭐 이렇게 나가는 n은요. 첫 번째는 2, 두 번째는 5, 세 번째는 1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면 세로로 봤을 때 같은 애만 안 오면 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봐봐. 1, 2, 3, 4, 5죠. 그래서 이건 D5 하기 힘들면 뭐 D3만 해볼까요? D3는 총 몇 개 나오는지 알아요? D3? 2개. 2개? 3개? 6개. D3는요 2개 나오죠. 2개. D4는 몇 개 나올까요? 3개요. 그럴 리가요. 9개, 44개죠. 뭐야? 말씀해주세요. 네, 예전에 했잖아요. 처음부터 따라가 볼까요? D1은요, 몇 개 있어요? 0개죠, 0개. 아, 그렇네요. 내 핸드폰 내가 냈는데, 내 핸드폰 안 가져갈 방법이 없어. 그렇죠? D2는요? 1개죠. 서로 바꿔가는 수밖에 없죠. 맞아요. D3는? 2개. 2개. D4는? 2개. 9개. 네. 이제부터 여기다 집어넣으세요. D4는요, 3 곱하기 위에 거 2개. 네. 그죠? 그래서 3 곱하기 위에 거 2개니까 9개다. 그죠? D5는요? 43이요. D5는 4 곱하기 2개, 44.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점화식을 아시면요. 찬아. 점화식을 아시면요. 요걸 찾아가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 거죠. 1 밑에 1이 올 수 있어? 없어? 없어. 그 이야기야. 그죠? 그러면 2 여기에 1 들어오면 3이 돼? 안 돼? 안 돼. 그 경우는 안 된다. 그러니까 3, 1이던가 아니면 1, 2, 3 밑에 뭐가 있어야 돼? 3, 1, 2 요 두 개밖에 없다는 거죠. 요 두 개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는데 이거의 DN을요. 그럼 어떻게 나타낼 수 있어요? DN의 완전 수열은 어떻게 나타낼 수 있어요? DN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자, 봐봐. N개죠, N개.
n개를 배열할 거야. n개를 배열하는데 그 중에 뭘 뺄 거야? 뭘 뺄 거야? n개를 배열할 거야. n개를 통째로 배열해. n개를 통째로 배열하는데 그 중에 뭘 뺄 거야? n-1 팩토리아를 몇 개 가지고 올 수 있어요? nc1개. 네. 그죠? n-1 팩토리아를 nc1개 오는 걸 빼줘야 돼. 그죠? 그 다음에 몇 개는 또 더해줘? 2개를 가지고 오는 애는 또 더해줘. 이렇게. 풀마 계속 돌아갑니다. 그래서 저기 어디까지 가냐면, ncn까지 가면 끝나게 되겠죠. 이렇게요. 그래서 이게 포함배제 원리로 계산이 됩니다. 네, 완전 수열도 포함배제 원리더라. 그래서 결과적으로 n 팩토리얼을 싹 묶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n 팩토리얼 묶으면 얘 1이죠. 얘는 n. 그죠? 얘는 1 곱하기 2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n 팩토리얼로 묶게 되면 1팩분의 1 플러스 2팩분의 1 마이너스 3팩분의 1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결국에 n팩분의 1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 수열은요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려면 이거 1, 2, 3, 4 이것도 계속 해봐야 돼. 그래서 뭐 D 100 구해봐 이러면 100개 다 해봐야 된다고요. 근데 얘는 그냥 한 번에 계산이 됩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풀마 하면 되더라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완전 순열 어려운 경우입니다. 완전 순열은요 너네 수준에서는요 상당히 어려운 문제예요. 고등학교 가면 뭐 충분히 나올 만한 문제인데요. 여러분들 아직 뭐 중등 과정이니까 뭐 수열이라던가 뭐 점화식 이런 것들이 교육과정 안에 지금 들어와 있지 않잖아요. 물론 고등학교 교육과정에는 들어와 있지만 중학생이니까 그죠? 여러분들 뭐 생긴 건 고등학생은 별 차이 없는데 뭐 일단 네 그래서 네 그래요. 예진아 넌 아니에요. 너 말고 너 뒤에 계신 분은 거의 뭐 그죠? 대학생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DN을 이렇게 한 번에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뭘 이용해서 포함배제 원리로 한 번에 계산할 수 있더라라고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오일러 파이 함수의 계산법입니다. 자, 오일러 파이 함수는요 정수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쓰입니다. 정수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쓰이고요. 특정한 값, 뭐 디터미넌트랑 약간 비슷하게 쓰이는데 디터미넌트는 나중에 어디 쓰이냐면 그 해 개수를 따질 때 나중에 대학 가서 막 이렇게 행렬 같은 거 배우시면 그 앞에 방향 역할을 하는 야코비안이라는 걸 배우게 됩니다. 야코비안이라는 걸 배우게 되는데요. 예진아, 바람 드시고. 낳고 싶어. 나죠. 네. 그래서 네 야코비안이라는 걸 배우게 되는데 뭐 그런 거랑 좀 비슷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죠. 네. 얘들아, 네, 집중합시다. 오일러 파이 함수입니다. 네. 오일러가요, 굉장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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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일러 파이 함수는요, 뭐랑 약간 비슷하냐면, 페르마 소정리랑 비슷합니다. 페르마 소정리는요, 오일러 파이 함수, 오일러 정리의 특수한 경우예요. 페르마 말씀해 주세요. 법전에다. 네네, 맞습니다. 네. 그, 페르마가, 그래서 많은 걸 찾았는데요. 거기에 페르마의 소정리도 쓰이는 거고요. 이 페르마의 소정리의 이 소자는요, 작은 소자예요. 작은 정리가 맞습니다. 페르마의 작은 정리예요. 자, 그래서, 오일러 파이 함수는요, n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n과 서로 소인 개수를 함수값으로 갖는 함수입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파이 n, 오일러 함수 파이 n은 정의가 뭐라고요? n 이하 자연수 중에서, n 이하 자연수 중에서 n과 서로 소인 개수를 따져보는 함수입니다. 그런데요, 얘는요, 오일러 파이 함수는요, 서로소의 개수를 따져보면,
소인수분해 할 거잖아요. 그죠? 소인수분해 하게 되면 소수들의 곱으로 나타나는데 소수들끼리 서로 소의 영향을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줍니다. 소수인 인수이기 때문에 뭐 2만 있는 애, 7만 있는 애, 5만 있는 애는요 서로 영향을 전혀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각을 떼줄 수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n이 p 곱하기 q야. p 곱하기 q야. 그러면 오일러 함수 파이의 n을 계산해봐 라고 하면 얘는 뭐랑 같냐면 이렇게 두 개를 따로 계산해서 곱한 것과 같습니다. 따로 계산해서 곱한 것과 같아요. 그쵸? 그러면 만약에 p를요 프라임 넘버라고 하죠. 소수라고 합시다. 그래서 p는 소수예요. p는 소수. 소수인 경우에 파이의 p의 값은 뭐가 나오나요? 몇 개가 나와요? 아니죠. 서로소의 개수니까 훨씬 많죠. 한 개, 왜 한 개예요? 1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네. p-1개가 나오죠. p-1개가 나오죠. p의 5, 4개 나오잖아. p의 7, 6개 나옵니다. 그러면 파이의 p의 n제곱을 하게 되면 얘는 몇 개 나오나요? p의 n제곱. p의 n제곱은 몇 개 나오죠? 아, 지금 헷갈리시면 같이 해봅시다. 네, 몇 개만 해보면 되죠. 뭐 그렇게 제가 한 번에 답을 요구하는 게 잘못했네요. 자, 그 파이의 3의 제곱인 9를 한번 생각해보죠. 9를 생각해보죠. 네, 9는요 따져보면 1, 2, 3, 4, 5, 6, 7, 8, 9 중에 원래 얘가 소수였으면 1만 빼주면 됩니다. 그런데 원래 그러면 그 pn제곱 9개 중에 몇 개를 뺄 거냐면 1 빠져야 되죠. 그 다음에 또 몇 개를 뺄 수 있어요? 얘를 3으로 나눈 거. 3, 6, 9를 빼야 되는 거잖아. 그쵸? 그래서 3, 6, 9를 빼주면 됩니다. 다시 p의 n제곱은 위에 적혀 있으니까 p의 n제곱은 생각해 보시면 원래 p의 n제곱에다가 뭐만 빼주면 돼요? p의 n-1만 빼주면 돼요. 네. 그쵸? 이해됐어요? 네. 요거만 이해하시면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이해하셨으면 네, 앞에 보세요. 네, 이제 다 이해하신 건데요. 모든 수는요, 소인수분해 할 수 있고요. 그 소인수분해 꼴은 유일하게 나타납니다. 유일하게 나타나요. 앞에 보세요. 사나? 시우야. 자, 그래서 그 유일하게 나타나니까 네, 앞에 보세요. 네. 그 P1에 A1, 그죠? 그 다음에 P2에 A2, 이런 식으로 해서 PK에 AK까지 이런 식으로 소인수분해가 될 거고요. 유일하게 나타나는 것도 당연하죠. 소인수분해 꼴은 유일하니까요. 그러면 얘를 P의 N, 이렇게 하잖아요. P의 N 구해봐 라고 하면 각각 따로 계산해서 곱한 거랑 같다 그랬죠. 그래서 각각 따로 계산해서 곱하는데 각각의 P1에 따라서 이거 다 따로 계산해 줘야겠죠. PK에 AK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는 이 꼴이잖아요. 그죠? 그럼 얘가 어떻게 계산돼요? 얘를요 P의 N으로 묶어볼까요? 그럼 어떻게 되죠? 1-P분의 1 이렇게 되죠. 맞아요? 그럼 얘가 P1의 A1으로 묶죠. 그러면 1-P1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얘는 P2의 A2로 묶죠. A2로 묶으면 1-P2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PK의 AK에 1-PK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지수 얘네 곱하기니까 자리 바꿔도 된다. 그죠? 이거 무슨 법칙이에요? 곱하기일 땐 자리 바꿀 수 있다. 교환 법칙이에요. 그렇죠? 교환 법칙이 성립한 연산 뭐뭐 있어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아니요, 덧셈, 곱셈. 네, 덧셈, 곱셈만 있습니다. 그죠? 네. 네. 과거 면접하다 보면 무슨 연산이 결합 법칙이 가능해요? 그러면 당연스럽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요. 이렇게 하시면. 네. 바보 멍청이 주먹이라면서 다시 네, 그런 분 많으십니다. 그래서 얘를요, 자리를 다 바꿔요. 그러면 얘는 P1의 A1,
P2에 A2 이렇게 해서 PK에 AK까지 되고요. 1-P1분의 1, 1-P2분의 1 해서 어디까지 갈 수 있어요? 1-PK분의 1까지 가죠. 근데 P1에 A1, P2에 A2, PK에 AK N이잖아. 오, N이잖아. 뭐야? 그래서 얘는 그냥 N에다가 이거의 소인수들만 1-P1, 1-P2분의 1 해서 1-PK분의 1까지로만 나누어 주어도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경우를 다 구할 수 있어요, 이제. 그죠? 그래서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소인수분해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소인수분해에서 따로 떼준다고 생각하시면 이렇게 떼서 합치면 되는데 합친 결과값이 원래 이 n에다가 요거의 소인수들을 1-P1분의 1, 1-P2분의 1 이렇게 해서 여기서 끝까지만 곱해주면 되는데 여러분들한테는요 소인수가 뭐 10개짜리, 20개짜리 절대 안 나옵니다. 많아봐야 3개, 4개. 많아봐야 3개, 4개. 그죠? 그래서 생각보다 간단히 계산할 수 있더라. 얘도요. 뭘로 생각할 수 있어? 포함 배제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얘는요 그 n을 묶어내고 요 쭉 다 지금은 인수분해 되어 있는 형태지만 이렇게 쭉 곱해보면 제일 앞에는 1 나올 거 아니야, 그죠? 그 다음에 2개짜리 곱한 거는 플러스, 3개짜리 곱한 거는 마이너스, 4개짜리 곱한 거는 플러스 이런 식으로 풀마가 돌아다녀요. 그죠? 마찬가지 이유로 그래서 걔는요 포함 배제 원리로 오일러 파이 함수도 계산할 수 있더라. 그래서 오일러 파이 함수도 결국에는요 뭘 하는 활동이냐면 이렇게 다 세워보는 활동인 거야. 그죠? 오일러 파이 함수도 그렇고 아까 그 완전 순열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포함 배제 원리 제일 처음 보여드렸던 그 집합의 개수 하는 거 마찬가지로 해서 결국에는 다 하나씩 세워보는 활동을 줄여놓은 것 뿐입니다. 시그마 덧셈 줄여놓은 거예요. 그 보신 적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이 파이 기호도 있어요. 뭐 K가 1부터 N까지 뭐 AK 이렇게 되어 있는 거 A1 곱하기 A1, A2, A3에서 AN까지 곱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냥 곱하기를 줄여놓은 것 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미 아시지만 곱하기는요 뭘 줄여놓은 거예요? 더하기를 줄여놓은 게 또 곱하기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다 덧셈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 굉장히 뭐 큰 뭐 거대한 그런 연산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게 가장 기본이고요. 기본 예제 1, 2, 3번 한번 풀어보세요. 네, 기본 예제 1, 2, 3번 한번 풀어보세요.